효과를 줄 수 있는 양측과 식물을 활용한 수태볼, 이끼볼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가습 효과에도 좋지만 심미적 효과도 뛰어나고 흙이 셀 염려가 없어서 깔끔하게 키우기가 참 좋아서 요즘 인기 많은 플랜트 방식 중 하나예요. 아이들 공부방이나 업무 데스크에서 키우기가 간편해서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정서적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활용할 식물은 양측가 식물이고요. 수태와 이끼, 막근 혹은 낚시끈, 그리고 흙 등이 필요해요. 저는 미리 수태와 이끼를 물에 적셔 두었는데요. 수태와 이끼는 물에 충분히 적신 후 사용하기 간편할 정도로 물기를 좀 짜내어 주시면 돼요. 생이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사용할 만큼만 물에 적셔 주시고 남아있는 이끼는 환기가 잘 되는 그늘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양이 많지만 이끼를 활용한 테라리움이나 이끼 정원을 디자인해서 활용도가 아주 높으니까요. 하나 정도는 구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끼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수태만을 활용하셔도 가능하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음에 드는 식물을 하나 골라서 식물과 포트를 분리할 거예요. 포트의 가장 바닥 부분에 터널링된 잔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 상단에 붙어 있는 터널링된 뿌리와 상한 잎들도 정리를 해줄 거예요. 어느 정도 실뿌리와 상한 잎들을 정리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흙의 모양을 동글게 만들어 줄 건데요. 이때 이끼볼의 모양이 가장 잘 잡힐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동글게 예쁘게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수태를 감을 건데요. 수태는 좀 두툼하게 붙이는 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요, 수태가 밀착력이 없어서 낙하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도톰하게 둥근 형태의 볼 모양을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밀착해 줍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수태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좀 두툼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최대한 둥근 볼 모양을 유지하면서 예쁘게 덧붙여 줍니다. 그리고 화분 포트의 바닥에 있는 면에도 수태를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수태에는 장가시가 많을 텐데요. 이런 장가시들을 조금씩 제거해 주면서 볼을 만들면 만들기가 더 쉬워요. 준비된 이끼가 없다면 수태만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동그랗게 만 수태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줄로 고정을 시켜 줄 텐데요. 사실 낚싯줄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영상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막끈을 이용해서 감아줘 볼게요. X자 모양을 만들면서 동그란 모양이 유지되게끔 매듭을 잘 지어주시면 돼요. 자, 수태를 동그랗게 막근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켰는데요. 이끼를 사용하지 않고 수태만으로도 수태볼을 만들어도 너무 예쁜데요. 수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볼 형태로 끈을 단단하게 묶어 주었어요. 튀어나온 수태는 가위를 사용해서 조금씩 정리해 줄 거예요. 모난 곳 없이 둥글게 정리해 주시면서 볼 형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이끼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작업을 마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생이끼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 위에다가 같은 방법으로 말아주시면 됩니다. 고사리과 식물들은 공중 습도가 높은 것을 좋아해서 분무를 자주 해줘야 되는데요. 그거와 맞게 이끼는 분무를 자주 해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끼를 한 번 더 둘러주시면 습도 조절하는데 효과가 더 커집니다.
오늘 준비한 후마타 고사리의 포인트가 저 스파이더 다리 모양인데요. 다리 모양에 해치지 않도록 붙여줍니다. 이끼로 한 번 더 감싸주면 디자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분을 유지하는 효과가 2배로 늘어서 관리하는 데 더 수월해요. 바깥쪽으로 말아줄 실은 이끼의 디자인에 해치지 않을 정도로 저희는 그린색을 선택했는데요.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색깔이 있는 실로 감싸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막끈으로 감싸줘도 괜찮고 낚싯줄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같은 방법으로 동그랗게 고정시키는데 선이 너무 한 곳으로 겹치지 않게 말아주면서 최대한 동그랗게 유지하도록 감싸주는 게 예쁘게 디자인하는 포인트예요. 수태가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해 주었는데요. 어때요? 수태를 감으니까 좀 더 자연적이고 내추럴한 느낌이 연출돼요. 자, 이렇게 지금 모양이 약간 어수선한데요. 여기도 동그란 형태로 다듬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준 미끼볼 2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만들기도 쉽고 유지도 편리한 수태볼로 촉촉한 환경을 만들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볼이나 모스볼의 관리법은 평소에는 분무기로 이끼와 입을 적셔주시면서 공중 습도가 높게 관리해 주시고요. 물 주는 방법은 이끼볼을 물에 담긴 싱크에 푹 담가 주었다가 꺼낸 후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주 재료가 됐던 고사리과 식물들에 대해서 관리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매력적인 고사리과 식물들은 여름철 직사광선은 절대 피해 주시고 반양지 정도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일광욕이 아주 좋답니다. 내한성이 약한 편이니까 반드시 따뜻한 곳에서 생육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교차가 너무 나지 않고 항상 온도가 일정한 공간이 고사리들이 자라는데 굉장히 좋아요. 너무 뜨겁거나 더운 곳에서는 고사리의 잎사귀가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확인해 보시고 물주기를 기한을 정하시는 게 좋고요. 물주기는 겉흙이 말랐을 때 흠뻑 주시되 물을 자주 주시는 것보다도 공중분무로 공중 습도를 높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파리나 잎맥이 빳빳함이 없고 축 처지는 느낌이 드는 기한을 잘 보셨다가 물주기를 정하는 게 가장 좋으며 서큘레이터나 선풍기 바람을 가까이 생육하는 것도 잎끝이 타지 않고 자연스럽고 예쁘게 자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건조한 공간에서는 공중 분무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천연 가습기라 불릴 만큼 물을 주고 나서도 증상 적용이 뛰어나서 상쾌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습도 조절에도 탁월하기 때문에 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말 고마운 식물이에요. 비료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인 4월에서 9월 사이에는 액체 비료로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주에 한 번 정도는 액체 비료를 사용해서 비료를 시비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고사리과 식물들은 사실 비료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비료 요구도가 높은 만큼 액체 비료를 시비하시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만들기 쉽고 간편한 이끼보물,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